안녕하세요. 저는 KSG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천석범입니다. 오늘은 지능형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째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SAP 코리아에서 기술과 솔루션을 맡고 있는데요. SAP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SAP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SAP는 어떤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솔루션과 B2B 쪽의 솔루션과 플랫폼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SAP인데요. SAP의 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는 독일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올해 창업 48년 차예요. 48년 차면 굉장히 오래된 IT 기업 중에서는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B2B 쪽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5분이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셨죠.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지만 이분들이 72년에 창업을 하셨는데요. IBM 독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다들 개발자 출신이에요. 다른 마케팅이나 경영을 하시던 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젊은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5분이 만들었는데 2019년에는 한 38조 정도 되는 매출이 있었고요. 시가총액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다 합치니까 한 230조 정도 되더라고요. 환율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 주가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수혜주죠. 그리고 R&D는 전체 매출의 한 15% 이상을 R&D로 쓸 정도로, 그 다음에 인력 측면에서 보면은요, 한 28%, 30% 가까이가 이제 R&D 인력이죠. 이런 이제 회사고요. 그러니까 독일계 R&D가 많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다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스타트업 출신들의 아주 짧은 시간 내 성장 회사들에 의해서 보면은 굉장히 굴뚝이고 고루한 회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SAP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개발 중심의 독일 회사가 이 클라우드 시대의 혁신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5분이 지금 보드 멤버라고 해서 SAP는 독일 상법상에서는 이 보드 멤버들에 의한 집단 지대 체제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상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식은 CEO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해체시키고 자르고 채용하고 바꾸고 교체하고 그럴 수 있지만 독일 회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에 있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고 그 중에서 좌장이 CEO인데 이 CEO가 크리스천 클라인이라는 분인데 작년에 CEO가 되셔서 작년에는 공동 CEO를 하시다가 올해는 단독 CEO를 하십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게요, 40이라는 게 이분의 경력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나이. 이분이 얼굴도 굉장히 앳돼 보이죠?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41살인가요? 80년생이에요. 1980년생. 그리고 옆에 보시는 유겐 밀러라는 이 CTO,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 SAP가 지향하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미래를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는 총책임자 CTO인 유겐 밀러, 이분은 38입니다. 82년생이세요. 그 다음에 토마스 사우레식이라는 이 제품 개발 총괄. 그러니까 SAP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저희가 파는 제품은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전체 개발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85년생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FO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지만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젊죠. 근데 이 위에 있는 3분이 SAP 미래를 끌어가고 있는 분이고
세 분이 다 공이, 한 분은 작년 말, 두 분은 그 올해 초 중반에 이 보드 멤버가 돼서 SAP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도의 큰 변화가 이제 SAP 내에 있고요. SAP의 핵심 솔루션은 ERP입니다. 그러니까 B2B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ERP죠. SAP는 1972년에 SAP R1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ERP가 첫 출시가 되었었죠. 그리고 한국에는 한 92년에 R3라는 그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의 이 ERP가 출시됐는데, 이게 한 95년 정도에 그 한국에서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첫 번째 구현이 된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P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제품이 2010년에 나왔고, 여기부터 그 전 세계에서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2004년인가 5년 정도에 한국의 그 서울대 공대의 차상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 그 하나 연구소라는 것들을 그런 걸 교내에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실리콘밸리로 기억하는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SAP의 경영자의 눈에 띄어서 SAP 최고 경영자가 보건데, 야, 이 그 기술이 SAP의 미래를 그 담당해 나갈 기반 기술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하나 연구소 스타트업을 그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이 그 차상균 교수님의 그 이 하나 연구소의 그 기반 기술이 지금 현재 SAP가 가지고 있는 SAP의 하나 인메모리 컴퓨팅의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SAP를 지탱해주는 이 밑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기술은 사실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인메모리 컴퓨팅 버전으로 S4 하나라고 하는 그 브랜드로 다시 나온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AP ERP는 S4 하나 버전이고, 이 S4 하나 버전이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기능을 팽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궁극적인 그 혁신은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있었던 그 오프라인 현실의 세계와 온라인 가상의 세계, 가상과 현실화, 그 한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보셨죠? 세 번째 시간인가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오프라인의 현실의 세계에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가, 이거 참 난감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데이터에 지켜야 되는 규정들 많거든요. 산업별 규정, 국가별 규정,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의 유형이 있는가, 이것도.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걸 누구를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현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 것인가. 분야별로 인공지능, 로직이 그렇게 많다는데, 머신러닝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실에 장비, 그 설비, 얘네들을 스마트웨어에 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센서를 어디다 붙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 필요성을 이제 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밑바닥에 있는 굉장히 견고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업별로 표준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선도기업의 사례도 있어야 되고, 기술별로 그 활용 가치들이 다 그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통합 플랫폼의 통합 플랫폼이 요건이거든요.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기반 혁신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한 것들이 디지털 코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운영을 해서 지속 확장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디지털 코어인데, 제가 ERP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ERP가 이 디지털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SAP도 그렇고 굉장히 폐쇄적인 ERP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될 때 가장 많은 정보가 창출이 되고 가장 많은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외부하고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요. 얘가 개방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른 곳과 많이 붙고, 다른 곳에 ERP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ERP가 요새는 디지털 코어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변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자, 보시면은 메인 가운데 여기가 디지털 코어. 예전의 ERP가 아니라 새로운 ERP는 디지털 코어. 여기는 굉장히 개방형이고 핵심 정보를 창출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성능을 가진 외부와의 이 접촉이나 그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ERP에서 창출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다음에 유연하게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ERP가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ERP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개발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돼 있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된 이렇게 개발 플랫폼 그 위에다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 디지털 코어는 항상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 그 플랫폼 파스 안에는 이 ERP하고 연동이 된 ERP와 데이터 연결이 되는 모듈 API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 소켓들이 다 그 안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면은 전문적으로 뭐 CRM을 잘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HR이면 HR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이 판매가 아니라 사실은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한 만큼 그 페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이 필요한 전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맨 밑바닥에 있는 역할들. 그다음에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플랫폼으로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외부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오퍼레이션 데이터 말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바닥에 그 데이터 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게 다 묶인 것이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의 이제 그 특징은 내 외부하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하고를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확장성, 특화 시스템, 각종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CRM, HRM, SRM, 이커머스 이런 것과 확장이 돼서 물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물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시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얘기했던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맨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차세대 기업의 특징은요, 모듈러 쪽쪽 레고 블록 방식으로 끼울 수 있는, 어자일, 민첩하게 바뀔 수 있는, 얘가 이제 캐파가 늘어난다, 아니면 고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그 기업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코어로서의 ERP의 역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맨 가운데에 있는 ERP, 여기에서 이제 그 플랫폼이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출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디지털 코어 ERP, 그러니까 예전의 ERP가 아니라 오픈 개방형 ERP로서의 디지털 코어의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모아서, 한 달 모아서가 아니라 바로바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계속 축적되면서 업데이트가 돼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 기반으로 즉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내가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이 나한테 찾아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사용자면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저의 UI,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유저하고 기계하고 대화하는 방식. 어떤 화면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대화를 하느냐. 이젠 그게 아니라 유저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터페이스, 단순히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할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 그 관련 인원과의 그 디지털하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음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준 그런 형태. 협업이라는 것들을 그 프로세스 안에서 굳이 뭐 전화하고 뭐 알리지 않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내용의 변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뭐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그 각종 뭐 AI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측하고 분류하고 추천하고 뭐 이런 자동화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계가 초벌 그 플랜을 만들어 갖고 오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 회사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다른 뭐 예를 들어 리테일 이 역할을 좀 해보자. 그럴 때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기반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코어로서의 ERP의 역할. 옛날에 ERP의 역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완전히 다르죠. 자, 일이 찾아오는 구조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한 그 샘플만 하나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구매하는 담당자예요. 그 개요를 딱 보면은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아, 구매 오더 품목에 뭐가 있고, 기한 초과가 된 게 뭐가 있고, RFQ 품목 모니터는 뭐가 기한 초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뭐 이런. 판매 문의, 뭐 미완료 판매 문서 리스트는 뭐가 있고, 클릭하면은 그 안에 뭐 해야 되는지 이제 들어가겠죠.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구매 분석, 그렇게 막 일을 하고 나온 다음에는 그 뭐 열심히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났겠죠. 그러면 미사용이 몇 개 남았고, 계약 만료는 몇 개 남았고, 스틸 기한 초과 이 구매 오더 품목은 몇 개가 있고, 이런 정보를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이게 탁탁탁 업데이트 되면서 내가 봐야 되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는 뭘 집계하고 나중에 분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주고 처리를 하게끔 해주고, 딴 사람한테 내가 처리를 하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에 보시는 이 대시보드 형태로 쭉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이미 이제 많은 회사들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올라가면 뭐 여러분 뭐 부장님도 그렇고 뭐 임원,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다달인 한 번씩 나온다. 그럼 그게 의사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즉시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 현황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집계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각 부문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쫙 보이고, 그러면 이 지역에 벌써 무슨 뭐 금일에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네. 일을 지표 보니까 여기는 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는 것들을 즉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뭔 일 있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현장에서 깜짝 놀라겠죠.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모든 정보가 이렇게 온라인, 맨 밑까지 쫙 온라인 돼가지고 한 방에 딱 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집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 그 엑셀 작업을 해서 돌려서 사장님을 위한, 전무님을 위한 레포트를 만드느라고 10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항상 그 어느 데이터나 ERP든 어디든 업데이트가 딱 될 때마다 순식간으로 이게 빨리 올라와 가지고 이 정보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그 안에서 또 한 분야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신선식품이다, 여기는 매출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SAP의 지능형 기업을 위한 전환, 이걸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SAP는 그 온프렘 그 솔루션들을 이제 1972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로서는 사실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맨 밑바닥엔 ERP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로비 어플리케이션, 에로비라는 건 무슨 용어냐면요, 라인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 단위, 사업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나 이런 어떤 특정 사업 단위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RM, 고객 관리하는 거, SCM,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SRM,
그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저 구매 쪽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에로비 어플리케이션도 에로비 특화된 솔루션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SAP도 이 안에 모든 요런 특화된 솔루션들이 다 있고요. 대부분 그게 이제 그 이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그것들 다 가지고 있고, SAP는 그게 ERP하고 완전히 타이트하게 물려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BW, 비즈니스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ERP로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점점 고도화되고 있었는데, 온프렘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익스펜션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M&A를 통해서 했습니다. M&A를 통해서 익스펜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클라우드로 쭉 익스펜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방식으로 그 이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을 인수를 했어요. 막 몇 조씩 들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석세스 벡터, 뭐 하이브리스, 필드글라스, 칼리더스, 기기야, 뭐 콜트릭스,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만 한 다음에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반 구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SAP 원래 플랫폼 구조로 다 컨버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코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컨버전 시켜서 같은 기능이고 같은 룩앤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 구조에 들어가면 기술 기반이 완전히 달라진 형태죠. 그렇게 해야 완전한 그 인티그레이션이 딱 되거든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2005년에 M&A 한 그러니까 한국계 그 차 교수님의 그 회사가 기반이 돼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고급 그 이 기능으로 아주 그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리바 같은 곳은 그 안에 구매 네트워크이거든요. 구매 네트워크이고 그 아리바에 가입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330만 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연에 1조 달러, 1.7조 달러의 트랜잭션이 거기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컨커라고 하고 있는 그 비용 처리, 출장, 그 다음에 각종 비용, 이런 것들을 그 각 여행사 아니면은 항공사, 그 다음에 각 수송업체, 그리고 호텔, 그 식당 이런 데는 다 묶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걸 딱 정확하게 정산, 어디 가서 뭐 풀 붙이고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리바는 구매 네트워크, 컨커는 스pen딩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통째로 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서비스 제공업자들, 그 다음에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굉장히 많은 파티가 묶여져 있는 에코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째로, 그래서 인수를 해서 이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하고 딱 묶었습니다. 그 결과 뭐가 나오냐면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이것들이 그 SaaS 클라우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SaaS 방식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의 각종 그 이 기능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제 거기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코어라고 되어 있는 ERP도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이 된 거예요. 온프레임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나는 쓴 만큼만 내겠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 단 온프레임하고 클라우드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클라우드는 하나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거거든요. 하나의 기능을.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기능을 만들어 주진 못합니다. 대신 첨단 기능, 좋은 기능들을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4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면서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 쓰고 iOS 보면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사스는 특정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걸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채택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쓰면 그만이에요. 자, 그렇게 ERP도 다 이제 그 클라우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리전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이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맨 밑바닥에 깔고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그게 뭐가 됐냐면은 각종 그 개발하고 이런 것들, SAP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개발하고 하는 그런 개발 툴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SAP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너 위에 있는 기능들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 붙이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능들, 뭐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솔루션들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불러다가 쓰면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이런 솔루션들이 그 안에 다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온프렘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ERP에서 LOB로 올리고 그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쭉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익스펜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SAP의 솔루션들이 계속 진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SAP 솔루션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인텔리전트 스위트라고 돼 있는 게 이런 기능들입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얘기하는 게 인텔리전트 스위트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디지털 플랫폼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플랫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전트 스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다 통합이 돼 있는데요. 통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쓰면 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디지털 코어 여기가 최신 ERP S4 하나라고 저희는 이름 있고요. 그 S4 하나에 그 안에는 그게 온프렘 버전도 있고 클라우드 버전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여기는 SCM과 관련된 솔루션들이에요. 여기는 저기도 이제 온프렘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로지스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SCM 플래닝 하는 거 있잖아요. 디맨드 서플라이 플래닝하고 SNOP 그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거에 대한 기능도 다 있고 디맨드 플래닝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전에 말씀드린 고객 경험 관리하는 콜트릭스 SAP가 2018년 말에 구조주고 산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광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아리바, 콩커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는 이 구매 네트워크고 하나는 비용 익스펜션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플 매니지 인적 자원 관리하는 그런 이 솔루션이 있고 이것들을 다 묶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SAP의 파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스라는 거는 SAP가 가지고 있는 개발에 관련된 개발을 잘할 수 있는 툴들을 몽땅 모아서 그거를 굉장히 정교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술자가 어렵지 않게 배워가지고 이 통합 어플리케이션에 없는 것들 우리는 필요한데 이 통합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것들을 여기에서 만들어다가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로 뭐 연구실 이런 데서도 그 자체로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운영되어 가는 가운데 여기에 혁신 테크놀로지들, AI 테크놀로지, 머신러닝, 뭐 어널리틱스, IoT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혁신 테크놀로지들이 솔루션화돼 가면서 이제 하나씩 쭉 이제 붙어 나가는 거예요. 플랫폼 위에다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크게 보면은요, 이 인텔리전트 스위트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고도화하고 기능을 지능화해 나가는 우리 오퍼레이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디지털 플랫폼은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해 나가는 것, 우리밖에 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강점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이런 일반적인 커먼한 그런 고도화 지능화 솔루션에 그칠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차별화는 보통 일반 솔루션 회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별화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혁신적 차별화 포인트들이 다 각각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회사에 맞는 거를 만들어서 이 위에 있는 인텔리전트 스위트가 그거를 딱 쓸 수 있도록 딱 붙여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스위트는 뭐 밸류체인 내 모든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모듈식으로 다 통합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하고 자율화를 위한 인텔리전트 기능들이 계속 이제 인텔리전트 스위트 안에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인메모리 기반의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맨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위한 방식을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주고 저 시스템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 데이터가 밑에 있고 필요한 만큼 쫙 갖다가 뽑아다가 쓰는 거죠. 데이터를 교환을 하면은 컨시스턴시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차나 이런 인터페이스 되는 시간차에 의해서 컨시스턴시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유 모델이 되면요, 같은 데이터를 양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깨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그게 가능하겠죠.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순식간에 뽑아다가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되지 않은 시스템은 데이터를 미리미리 뽑아다가 다 가공 처리해서 전 처리를 다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뭐 하세월일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절대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야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지능형 기업을 위한 그런 전체 플랫폼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SAP는 최근에는 요게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올해는 요걸 좀 더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에코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한 SAP의 산업 클라우드를 만들자라는 걸 피치로 걸고, 여기에 보시면 뭐 기업의 이제 각 E2E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그 영역이 경영관리, 퀄트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리바나, 컨커 그런 거 다 말씀드렸죠. 그거를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SAP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들 다 있죠. 아까운 인텔리전트 스위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SAP가 현재 가지지 않고 있던 것이라 하더라도 특화된 그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각 파트너나 각 고객사가 그거를 그 클라우드 버전으로 상품화를 하겠다. SAP가 적극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P의 일반 산업별로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산업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그 옆에 고객, 파트너, 각종 스타트업과의 공동 혁신, 코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동 개발이면은 다 개발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공동 개발도 되고, 공동 혁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가 개발하는 거, 또는 반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가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파트너가 개발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를 만들자. 그래서 각 부문별로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각 이 회사나 각 파트너가 혼자 만들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그걸 만들어서 SI성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그거를 솔루션화 하자. SAP가 솔루션화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데에서는 자신이 있으니 그걸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런데 그거를 뭐 아무나 자기 맘대로 막 개발사발 만들면 안 되죠. 그게 철저한 표준 규약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있었던 플랫폼들을 다시 다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 파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파스,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이고요. 그 안에는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서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싱하고 각종 어널리틱스가 이제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인터페이스하고 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머신러닝, 그 다음에 RPA,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계속 그 라이브러리로 꽂혀 올라가 있고, 요거가 묶어서 이름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이 툴들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우리 클라우드 파트너 위에 올라갑니다. SAP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위에, IaaS 위에 올라갑니다. 클라우드 파트너라고 하면 MS 어저가 있고요, 뭐 AWS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알리바바, 이런 대표적인, 플러스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굉장히 큰 규모로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그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나는 어저를 써요. 나는 AWS를 써요. 그러면 AWS에 올라간 BTP, 어저 위에 올라간 BTP가 제공이 되면은요. 그 사람 그 이제 그 고객이나 아니면 그 파트너가 자기가 익숙한 그런 곳에서 그 올라가 있는 파스를 활용을 해서 그 파스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놓으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은 SAP가 공동으로 세일즈도 해주고 SAP가 고객사들이 이걸 채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SAP는 마치 iOS가 이 그 핸드폰 모바일 시장을 이제 크게 이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이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저희도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SAP의 그 BTP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산업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이제 세상에서 개발이 되고 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SAP가 가지고 있는 앱스토어에 등록이, 앱센터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그게 이제 SAP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시면 이 머신러닝, 이게 이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중에서 이그젬플을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각종 머신러닝이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석세스 팩터, 인사 관리, 그 다음에 그 노무 관리, 그 다음에 비용 관리, 구매 관리, 이런 곳에 이런 형태대로 분류하고 예측하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지금 다 계획되어서 차근차근 쭉 개발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진짜 가급적이면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이게 뭡니까? 지금 반복적인 그런 인지 노동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떠나가지고 그 작업 결과로 나오는 거를 응용하는 거,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고객과 대하는 거, 이런 쪽으로 차원 높은 일로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러니까 안 해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을 기계가 다 맡아서 간다. 그걸 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로드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뭐 챗봇 부킹, 컴퓨터 비전으로 그러니까 리시프트, 앱노멀 이 스펜딩에 대한 디텍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자, 뭐 마지막으로 하나 작년에 나온 거 재미난 걸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재미있는 이그젬플인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체크를 하면 그게 이제 필기로 체크를 한 게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그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필기 인식하고 데이터하고 연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레포트를 뭐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부장님이나 상무님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임원이시면 여기서 내 필요한 것들을 써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튀어 올라가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솔루션들의 이그젬플이죠. 이거는 굉장히 인터랙티브 하니까 훨씬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이렇게 쫙쫙쫙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고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심플한 이그젬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그젬플까지 보여드렸고,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은 SAP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 스위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SAP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는 SAP의 최고 경영진이 얼마나 젊어지고 있다, 그런 거가 SAP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개방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P가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외부하고 협력적으로 가고, ERP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오픈 방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기다가 다 붙여서
그 이 훨씬 많은 그 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또 그러한 것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돼 있는 그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그 인프라 위에 다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이런 형태로 세상이 굉장히 이제 개방형 오픈 방식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 플랫폼 방식 이렇게 모듈러 방식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추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각 회사들도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혁신이 더 빨리 더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